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 네,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저한테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대가시고 시모하시고 네, 그 난치와 불치 치료 연구회의 아주 대표적인 분 되시고요. 바로 최선길 박사님, 네, 최한의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최 박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전 방송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보셔서 아시다시피 중년 남성의 공공의적인 전립선에 관한 질병 중에 전립선 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주변에 알고 보니까 전립선 염 치료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그렇게 딱히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박사님만은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진료 받는 분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네. 뭐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겠죠. 효과 받는 분들이 이렇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박사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그때 우리 그 70대 되시는 남미 쪽에 계시는 분처럼 꾸벅 절할 정도로 효과 부분에서 거의 근치의 완벽한 그 해법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이 분야가 치료가 이렇게 쉽지가 않나 보죠. 그래서 이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난치 불치에 속하는 병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립선염이나 비대나 네. 또 방광염이나 이 병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방광염도 그 치료를 해보면은 보통 뭐 한 4, 5회 정도 침을 맞으면은 거의 뭐 듣습니다. 네. 근데 방광염은 약을 한 6첩 정도 음. 같이 이제 곁들여 가지고 먹으면서 침치료를 받으면은 거의 뭐 회복됩니다. 근데 이제 방광염은 전립선염하고 틀려가지고 재발하는 횟수가 참 많습니다. 그 방광염 한 걸리면은 꼭 그 돌시가 되면은 또 재발하는 그런 병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많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최선길 박사님, 한의학 박사님하고의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시원하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뭐 쉽게 낫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 보면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은 물론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그 이전 방송이나 그 이전 방송, 그 질병에 관한 그 완쾌되는 부분, 시원한 마음의 치유를 더 얻기 원하시면은요, 크리스천 헤럴드 그 웹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유튜브 또는 우리 알고 있죠? 구글 검색에 TV 생활백과 최한의원만 클릭하시면 그동안의 최 박사님의 그 주옥 같은 명품 이런 솔루션의 방송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 방송에 그 전립선 다음 후편인 비대와 염증을 미리 예고했는데 오늘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미루기로 하고요. 너무 급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을 좀 낯서십니까? 네. 오늘은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을 우리 최선길 박사님의 심오한 말씀 한번 좀 듣도록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정신병에 관한 부분 한번 좀 묻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예, 정신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밑에다 펄쩍 뛰는 병, 그 다음에 그 방문을 걸어 잠궈 놓고 방 안에서 이제 종일 지내는 그런 병.
일종의 정신병이네요, 정말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늘 시무룩하게 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일종의 거. 우울증 같은 그런 이제 겁니까? 우울증도 정신병이니까요.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네. 나누는데 이걸 이제 이는 기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정신분열증. 정신 예, 분열증. 분열증이라면은 결국은 이제 그 한방에서이라면 그 광증, 전광이라고 말하거든요. 전광이라면 전증과 광증이라는 뜻인데 전증은 이제 문거리 잠그고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그 전증이고 광증은 이제 뭐 나무에 올라가 노래 부르고 또 기물 파손도 하고 넘도 또 지어받고 이런 이제 그 우통도 턱턱 벗어 제끼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광증입니다. 옛날에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네. 그쪽에 그 저희 세대에서 금달래 모르면은 그 지방 사람 아니거든요. 금달래. 예, 금달래라고 여자분인데 여자분 성함이 금달래예요. 예, 네. 별명이 금달래인데 네. 그 여자분이 맑은 이제 한여름에 네. 홀딱 벗습니다. 벗어가 옷 착 둘러미고 대로를 가거든요. 실제 그런 분이 그럼요. 있었나 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니 광증에 해당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미쳤나? 미쳤다 이 말이죠. 니 미쳤나 할 때. 그러니까 영화의 그 한 말이- 장면에 꽃 꽂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예, 분이시네요. 그건 조금 약한 편이죠. 근데 이제 그 실례로 지가 치료하는 경험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그때 금방이 있었는데 네. 아마 휴가를 며칠 받아가지고 부모도 보였고 이제 고향을 온 겁니다. 네. 그래 왔을 때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좀 마셨던가 봐요. 네. 약주를. 그렇죠. 네네. 이래갖고 이제 거기서 주사가 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좀 행패를 부리다가 좀 많이 맞은가 봐요. 이래가 아마 뇌 손상을 거기서 입었어요. 아이고, 입어가지고 네. 곰 바짝이 그 광증으로 이제 변해버리고 날고 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이고 친구야 좀 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차를 몰고 자기 이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그렇습니다. 빚어진 외상세. 하나. 네. 예. 네. 이런데 이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발광을 한 겁니다. 그게 발광이죠. 집에 가니까 막 기물을 다 부숴놓고 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그러니까요, 아파하겠습니까? 막 엉망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길을 가지고 눌러야죠. 네. 이래서 이제 침을 딱 놓으니까 그때는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손 하나만 잡히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급한 자리에다가 몇 군데 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 길길이 뛰다가 그 조용해졌어요. 그 이제- 침 몇 방에.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30분 거기 있다가 이제 침을 빼고 나니까 막 만사 이제 막 골아 떨어져 자는 거죠. 그래서 오후 한 4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집을 찾아왔어요. 네. 대문 앞에 턱 와가지고서는 천정을 넣어놓고 꿇어 앉아 있어요. 네. 그 여기 웬일이고 하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걔를 한 20일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을 만들었죠. 결국 그 광증에 대신 그분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표현된 광증의 환자를 20일 만에 정상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정신분열증은 이제 그 양방에서 보면 뇌에서 오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네. 그쪽 쪽으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데 뭐 특별한 효과는 못 봅니다. 사실 정신병 관계 이런 것은 뭐 감옥이나 집어였고 이제 그들 수용소가 있지요. 네. 뭐 이런 이제 그 수갑을 채운다든가 뭐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이제 그 행동 자유를 막는 뭐 이런 정도는 있는데
그게 치료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제2의 제3의 고통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또 심하게 하면은 또 그 말해서 그 저성 이제 무쇠탈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전기가 흐르는 그 모자를 덮어 씌우거든요. 네. 그걸 제일 겁냅니다. 덮어 씌우고는 전기 이제 쇼크를 줘버리면은 쭉 늘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 한 3일 정도는 또 그 깨구리 뻗어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푹 쳐져 한국의 그런 인터넷 보면은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쪽 소식을 듣곤 하는데 정신병원의 그 후퇴의 그 진상들이 너무나 비인륜적이고 그거는 네.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아, 여기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럼요. 네. 그럴 때는 무쇠탈 그 덮어 씌웁니다. 아이고. 그걸 이제 그 근데 그건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진정을 시키 일시적으로. 근데 그 환자들은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다가도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하다가도 그런 문제는 얼른 보이면은 조용해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아주 그 아마 이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마무리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그 한방에서는 주로 이런 것을 어디로 보느냐면 뇌도 보지만은 이 심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방에서는 이제 심주신질이 해가지고 심장을 그 보시는구나. 정신 자체가 심장에 머무는 그런 걸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전 자체가 양방과 한방이 보는 그 각도가 다르네요. 각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한방에서는 이런 병들 치유법은 오래전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치유를 해오던 그런 방법. 아, 이런 정신분열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거가 수천 년부터 연구가 해왔다는 겁니까? 그럼요. 이런 정도는 침을 조금 아는 분들은 웬만하면 처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병명이라든가 또는 이 병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일반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상 자체가 양방에 의존해 있는 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양방의 사대주의. 그게 아마 조선 말 고종 시대부터 이게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또 그 외정 35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에는 네. 그 외놈들이 더 그걸 갖다가 또 장려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그 뛰어난 그 한의술을 네. 밟기 위해서 네. 그렇게 또 끌고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이제 우리 백성들이야 따라갈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때 그 말살 정책들을 많이 그러니까 했었죠. 그것이 이제 네. 뭐냐면은 그 식민사관의 역사다. 맞습니다. 예. 네. 사상의 식민화. 뭐 이런 상황이 오늘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양방이 나오면 뭐 다 되는 줄로 알고 한방은 이건 뭐 어떤 미신이고 어떤 뭐 그 전보는 전빠지들이 하는 게다 네, 이렇게들 네, 보고 있는. 네. 그건 참 무식의 소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이 좀 더 주체사상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적어도 양방 이과대학에 한의학 개론 정도만 필수로 과목을 집어넣는다면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은 안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양방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의사들 중에서도 서양 쪽 의사들은 그 한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있군요. 예. 인정한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결국. 네. 근데 한국 양의사들은 펄쩍듭니다. 그건 막 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금전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거 생각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이술의 사대주의에 녹아난 그 사상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보고 네. 이 얘기가 옆으로 좀 쳐졌습니다만은 네. 이 광증에 대한 변증은 한 7가지 정도, 네. 8가지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해 내어 가지고 그쪽 쪽으로 약물 치료를 하기는 조금 그 부담이 오지 않겠느냐 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이런 정신질병하고 담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네. 그 흡수를 못하고 바깥으로 흘렀을 때 그것이 이제 흘러다니는 걸 우리는 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그 경락을 막아버립니다. 그래 막게 되면은 거기 이제 결함이 오겠지요. 그래 판단이 좀 흐려진다든가 또는 광폭한 성질이 나온다든가 또는 시종 징징 짤면서 뭐 이렇게 뭐 그늘진 곳만 찾는다든가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담 중에서도 이제 그 담화 내결이라 해가지고 담이 이제 안에서 그 뭉쳐가지고 네. 그 머리를 이제 올라가는 경락을 막아버립니다. 이래서 오는 이제 병증. 거기는 오는 주로 이제 뭐 어떤 흥분을 그 절제를 못한다. 의식이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회적으로 직업도 좋고 어떤 뭐 명망 있는 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라든지 뭐 길 가는 사람의 뭐 바바리맨 같은 그러니까 약간 좀 변태성에 관한 자기 노출 만지고 이런 것들 되게 정신 그럼요, 정신질환이죠. 그 치유하면 치유가 됩니다.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조금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유학생들 엄청 치료 많이 했습니다. 와가지고 영어는 잘 안 되지요. 집에서는 뭐 자꾸 전화가 바리바리 오지요. 그 심적 압력이 엄청 많거든요. 교과 진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의학도 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심적인 갈증을 겪다가 팽 돌아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 이제 부모들이 알게 되고 이또 수소문해서 이제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보통 그러한 상태 한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어느 정도 복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이 난치불치라든가 이런 조금 창피한 정도의 질병을 앓는 가족이 있으면은 그걸 쉬쉬하고 자꾸 덮고 묻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래 되니까 소가리만 하거든요. 음. 그건 갈수록 이제 질병이라는 건 깊어집니다. 네. 나는 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병은 소문을 내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거기 또 해결책도 나옵니다. 그리고 툭 털고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그 정신질환을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시시할 병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시시할수록 결국은 그 폐가 망신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다면은 이 간에서도 이게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간이 이 칠정 그 내상을 그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칠제라면 정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을 냈다든가 뭐 또는 뭐 남의 물건을 탐을 냈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이 칠정에 속합니다. 네.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인체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제 그 간화 내치, 네. 간에 열이 붙으면서 거기에 울체가 일어납니다. 네. 이래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간이 울체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담이 섞여 버리면은 또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네. 이래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울체되면서 소화기가 무너집니다. 물론 간도 소화기지만 무너지고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이 허약해지면서 비장이 약해집니다. 이래 되면 비장에서 영양 공급을 못 해주니까 간이 쇠약해집니다. 그럴 때 어떤 그 쇼크를 받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열증 하면은 유독 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지금. 그럼요. 그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간이든 뇌든 전부 허약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럼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일 때에 이 담이라는 게 스물스물 올라가 가지고서 그 길을 슬 막아버리거든요.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뭐 방법 없지요. 야, 오늘 참 놀라운 거를 저희가 알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신양을 해가지고 간하고 신장이 둘 다 허약해져 버립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이 신장이라는 것은 이 곡식 창고입니다. 네. 이래서 예를 들어 간이 좀 필요하다 하면 또 얼마 줘? 뭐 살 한 마리만 주라. 그럼 살 한 마리 떼주고. 그게 신장입니까? 그럼요. 폐에서 살 한 마리만 주라 하면 또 살 한 마리 내주고. 그 살이 이제 줄 게 없으면 반말만 가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쇠약하니까 줄 게 없거든요. 같이 무너지는 게. 네. 이것이 이제 간신 이제 양어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간신양어증.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비신양어증이 있거든요. 네. 비장이 허약해지니까 신장도 약해집니다. 왜냐? 비장이 영양을 공부를 못해주니 신장 창고에 곡식을 채울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곡식이 안 쌓이니까 곡식 텅 창고가 비어버립니다. 이러면 받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 소화기 문제를 제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요. 첫째 조건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비양을 해가지고 심장하고 비장이 또 같이 무너지거든요. 네. 심장이 이제 그 공급을 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네. 지금 날뛰는 거죠. 심장은 충분한 피가 들락날락 해줘야 깊은 물에 고기가 놀듯이 이렇게 우리 정신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아는 상식으로 만약에 정신분열증이나 약간 크레이지, 약간 아까 얘기 말씀하셨던 미친 분들이 양방병원을 찾아갈 때는 뇌에 관한 엑스레이 MR을 찍어서 거기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정도만 들었지, 지금 우리 박사님처럼 간이 어떻고 소화기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 기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정말 다르네요. 기전이 없으니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혈혈어라고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해지면은 어가 생깁니다. 어혈이 생깁니다. 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네. 그 우리 이제 속담인데. 냇물이 쫙 흘러가다 보면은 그 물결에 의해 가지고 또는 물살에 의해 가지고 잔돌 같은 게 막 구릅니다. 떠내려갑니다. 거기 이끼 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물이 시냇물에 실개천에 보면 물이 짤짤짤짤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네. 돌마다 이끼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기혈이 부족하니까, 네. 기와 혈이 부족하니까 자연적 피 속에 있던 그런 그 영양분이라든가 이것이 깔아앉습니다. 네. 천천히 흐르니까 깔아앉아서 그 돌이나 이런 데 붙듯이 그 혈관 벽에 붙어 들어갑니다. 이래서 어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 되면 자연적 기혈이 통하지를 못하고 또 먹혀버리고,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의 정신 그 작용을 하는 그 분야의 경락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막아버리면 그쪽으로 가는 경락이 숨통을 못 쉬니까 네.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원인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해 예.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물론 침 치료도 이 8가지에 의해 가지고 조금 기본 침은 똑같지만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소화기가 딸리면 소화기 침을 넣고, 그 다음에 어혈 쪽이 있으면 어혈 쪽으로 침을 또 편중을 해서 놔주고, 네.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약에다가 어떤 질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감으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잠을 영 안 잔다 할 때는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수면제 같은 이제 약들, 네. 한방에는 약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좋은 약들은 너무 많고요. 그걸 우리가 헤아려 보지 못하고
분류를 하고 응용할 줄은 몰라 그렇지 무한대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 자연의 섭리라는 건 참 오묘합니다. 근데 그거를 파헤쳐서 적재적소에 적당량의 약을 넣어서 마치 맞춤 옷을 맞추듯이 자기 질병에 맞는 맞춤 약을 지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곧 낫는 게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좀 다루기 쉽지 않은 질병 중에 쉬쉬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병에 관한 얘기를 최 박사님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족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쉬쉬하셔서 말 못한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정신질환병들 서슴지 마시고요. 우리 최 박사님 쪽으로 그냥 떳떳이 걸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유, 완치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더 깊은 병 가시기 전에 처음 있을 때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방송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일반 양방에서 보는 시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성길 박사님이 보시는 이 치료 방법과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박사님께 다가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너무 정말 귀한 정보, 건강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항상 박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은 정말 신체의 신비한 이런 갖가지의 수많은 병들을 박사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어떤 심오한 비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희가 전달을 받는데, 박사님 세대가 끊기면 이 심오한 비법 전수하시는 수제자들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맥이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알아켜 주기는 해도 네. 자기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담아가느냐.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박사님 같은 분야에서 정말 어떤 공부하시거나 더 이런 하시는 분들 박사님한테 연락하면은 박사님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도와줘야지요.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셨습니다. 네, 도와줘야죠. 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이 있으시거든 우리 최성길 박사님 항상 꼭 만나 뵈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건강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갈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전통 치매본과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성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